네, 휴일 잘 보내셨죠? 네, 걱정거리를 들고 왔지만 또 오늘 헝다그룹이 무려 20%나 급등을 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그걸로 인한 어떤 큰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그 헝다그룹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분석들보다도 일단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리죠. 코로나가 한번 그 중국에서 발생을 하면 당시에 그냥 중국에만 좀 국한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지만은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그 고정 투자, 즉 건설 투자라든지 이렇게 SOT 투자나 건설 투자나 또는 공장을 짓는 이런 형태의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해 오던 그런 구조가 이제 구조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부엌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 문제는 중국의 구조 조정 문제와 함께 영향을 미칠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에도 혹시 하락의 요인이 생긴다면 바로 헝다그룹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제시한 오늘의 생생 한마디는 미국 핵기술로 동맹 강화한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와 이제 영국을 포함한 그런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의 소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호주가 국방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약한 고리쯤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통적인 잠수함을 프랑스가 만들던 잠수함을 치우고 핵잠수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수정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은 드디어 70년 동안 봉인해놨던 다른 데 주지 않고 있던 핵잠수함 기술을 이 호주에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군사 국방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최근 탈탄소화의 기조에 맞춰서 소위 그 핵발전의 원전이죠. 원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략 방향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각에서는 이제 그 핵잠수함 기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호주의 또 핵발전이나 이런 그 원전을 다시 짓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종목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런 그 화두를 띄웠고요. 보유한 종목도 잠깐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캠트로스 쪽인데 오늘 2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텔리안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텔리안 테크가 직전 고점이 넘어가면서 이게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 여기가 잡혀요. 11만 원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주통신이나 우주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고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고민도 이제 내려놔도 될 종목인데 전형적으로 눌림목 조정 6개월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을 이제 소개드릴 종목 소개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은 2,230원이고요. 종목명은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소개드린 자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여기서 소개를 드렸던 자리고요. 대략 한 1,300원 정도 전후 언저리 소개드렸는데 현재 이제 올라와서 3,0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눌림목 조정 충분히 한 다음에 더블 바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기술로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종목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잠깐 이제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문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 원전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고 또 한때는 이 종목이 또 경협주로서 철도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이 원전 관련주가 갈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자리예요. 2008년 9년에 갈 때 이 자리에 이 종목이 보성파워텍이랑 함께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이 가격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200원, 300원 하던 종목이 6,000원까지 가면서 20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그 종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끼가 많은 종목이고 원전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아무튼 뭐 거의 10년 가까이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눈에 보이는 저항선 6,000원 전고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월봉을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입니다. 제가 이 우리기술로 2018년도 4월에 무려 이제 300%가 넘는 수익을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갈 때는 원전주가 아니라 경협주로 갔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 이제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제 나온 그런 반응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확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문제를 다 풀어 헤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머릿속에는 중국의 어떤 해양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호주의 해군력을 급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을 했고 전략적으로 이 호주가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결국 이제 일주를 하겠다. 그리고 70년 동안 봉인해놨던 핵잠수함 기술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도 착실히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호주가 개발하기로 했던 잠수함 그 사업의 규모가 뭐 대략 작게는 30조, 크게는 60조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걸 프랑스 기술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 그 전에 프랑스 기술은 이제 핵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핵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한 슬로베니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제 주변 동맹에 공유를 하면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핵 원전이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동유럽에 진출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슬로베니아와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핵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이제 한국과 미국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와 같은 방향성과 함께 결국 한국도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그런 플레이어로서 중심을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이걸 사장시키지 않고 산업 분야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코라든지 최근에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연이어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또 체코나 이런 데에서 또 나옵니다. 이 발주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료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종목 섹터는 아직도 추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뭐 원전 관련주로 이제 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네. 방산 관련된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더라도 이제 방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탈탄소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전 쪽이 좀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네. 뭐 이로 인해서 좀 해외 쪽에서 뭐 수주가 늘어난다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핵발전이나 이런 그 원전은 주로 동유럽 쪽,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왜냐하면 네. 전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식량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쌀은 있으되 그 익혀 먹을 수 없으면 생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식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건 식량과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이제 결국 전력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종속이 된다면 동유럽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 쪽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방어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쪽에서 핵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지금 호주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국방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렇고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동유럽 국가 쪽에서 발주가 11월 달 뭐 계속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이미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로 가면서 내년 연초까지 계속돼서 이어질 것이고, 또 이 탄소화의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트렌드가 이제 아직도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갈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투자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치 2,600원, 2차 목표치 3,600원, 손절 라인은 1,9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